20대건 40대건 수술의 기본적인 방법과 조건은 같습니다. 수술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20대 분들은 조금 더 화려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40대 중년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본인의 컴플렉스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높이를 잡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관심이 많고 많이 하시는 중년의 코 성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 성형 하면 보통 20, 30대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이제 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요즘 느끼는 게 40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오세요. 20대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40대 분들이 코 성형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수술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애 키우고 바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젊었을 때 코 수술을 간단하게 했는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수술을 결심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20대건 40대건 수술의 기본적인 방법과 조건은 같습니다. 상담 오실 때도 40대니까 회복이 느리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술도 40대라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수술했느냐, 이전에 수술해서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40대라고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0대건 40대건 첫 번째 수술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격 연골이라든지 귀연골 이런 걸 주재료로 하고 우리가 이제 부족하면은 기증늑연골이라든지 자가늑연골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골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이전에 여러 번 수술을 받아가지고 연골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늑연골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대는 20대하고 수술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만 높이에 대한 컨셉이 약간 달라요. 20대 분들은 조금 더 화려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40대 중년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본인의 컴플렉스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높이를 잡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40대에서 이전에 여러 번 수술을 했고 아니면 구축이 왔거나 염증 반응이 왔거나 이런 경우에 자가늑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늑연골을 쓰는 장점은 내 거라는 장점, 염증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수술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연골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30대 중반부터 늑연골도 이제 석회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라서 써야 되는데 딱딱해진 부분은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0대에서 자가늑연골을 고려할 때는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체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협의하고 만약에 연골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논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력은 다르겠죠. 수술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수술해 보면은 20대건 40대건 부작용 확률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관, 생활 습관, 뭐 수술 후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나이에 따라서 부작용이 더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술하고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실밥 복귀 전이죠. 요 기간에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벼운 산책과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하십시오. 40대 이후에 코 성형의 주의사항 20대와 다를 거 없고요.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코 수술 후에 우리가 가장 큰 합병증이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이 생기지 않게 적어도 이제 안정되는 한 달 동안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주나 흡연은 좀 삼가해 주시라 그러고요. 그리고 너무 또 무리를 하는 경우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 주시면 되고, 일상적인 가벼운 생활은 가능하고요. 무리한 충격이나 이런 거 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이런 경우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죠. 특히 수술 후에는 혈압과 당뇨 조절은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20대 분들, 30대까지가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 건 맞아요. 60대에서도 코 수술을 하러 오시거든요. 뭘 권한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사실 이제 40대 이후 50대, 60대 분들을 보면은 그때는 코 수술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불법 시술이나 아니면은 허락되지 않은 주사 물질을 이제 콧대에 맞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럴 때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할 때 그 부분만 잘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피부하고 거의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제거와 동시에 이제 코 수술을 하길 원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용적인 수술은 6개월 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의 상태나 이물질을 맞은 정도, 지금 어느 정도의 이물 반응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의외로 많이 하는 중년의 코 성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댓 9월 부탁드립니다.